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민입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층을 가지고 있는지 느껴져요. 서시에서는 결의를 봤어요. 별 해는 밤에서는 그리움을 봤어요. 근데 오늘 가져온 시에서는 뭔가 더 날것의 것을 봤어요. 더 벌거벗은 뭔가요. 윤동주의 시에는 항상 수치심의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그 수치심의 심정인 것 같아요.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예요. 제목부터 이미 상처예요. 시가 쉽게 씌어진다는 거, 그게 왜 상처가 될까요? 오늘 같이 읽으면서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시에 대해 한 가지 더, 이게 윤동주가 체포되기 전에 쓴 마지막 시예요. 1942년 11월에 쓰여졌고 윤동주는 1943년 7월에 체포됐어요. 이게 윤동주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그걸 알고 읽으면 이 시의 모든 줄이 달라져요. 먼저 한국어로 한번 읽을게요. 청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답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에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청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청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시작이 소리예요. 아주 작은 소리요. 속살거리다, 속삭이다 보다 더 작아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소리요. 이 비는 폭풍이 아니에요.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냥 청박해서 조용히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이 시 전체의 톤이에요.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하고 아주 개인적이에요.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 타타미 6장짜리 방이에요. 아주 작은 일본식 방이에요. 근데 방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남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윤동주는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을 식민지 배한 나라에서요. 그 작은 방이 윤동주의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가 윤동주의 것이 아니에요. 딱 네 글자인데 남의 나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천명, 하늘이 준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윤동주는 시인이 된다는 게 슬픈 일이라는 걸 알아요. 영광이 아니에요. 모든 걸 느끼고 모든 걸 담아야 하는 무게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써볼까요? 질문이에요. 거의 자기 자신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아요. 답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 줄이 이 시에서 가장 강한 줄 중 하나예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구체적이에요. 답내 담의 냄새예요. 사랑내 사랑의 냄새예요. 시적인 냄새가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의 냄새, 희생하는 사람들의 냄새예요. 윤동주의 부모님은 만주에 살았어요. 명동촌, 한국 독립운동에 심정부였던 곳이에요.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 부모님이 자식을 일본에 공부시키기 위해 돈을 보낸 거예요. 조항의 땅에서 점령자의 나라로요. 그 봉투 안에 답내와 사랑내가 있다는 거, 그게 윤동주한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이게 윤동주의 가장 내밀한
수치심이에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나는 남의 나라에서 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 노트를 켜고 늙은 교수의 강에 들으러 간다. 삶이 계속돼요. 너무 평범하게요. 비가 썩살거리고 봉투를 받고 노트를 켜고 강의를 들으러 가요. 이 평범함이 오히려 견디기 힘들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데 일상이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하나, 둘, 한 명씩이에요. 한꺼번에가 아니에요. 가장 잔인한 성질은 서서히 오는 것들이에요. 어느 날 보니 죄다 없어진 거예요. 이건 그냥 친구를 잃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식민지배가 사람에게 하는 짓이에요. 흩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고 서서히 모든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빼앗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 물속에서 가라앉는 거예요. 폭력적이지 않아요. 조용히 천천히 혼자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침전은 익사가 아니에요. 침전은 바닥에 가라앉아 쌓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바라? 이건 수사적인 질문 아니에요. 진짜 질문이에요. 무너지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가라앉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뭘 원하는 건가? 그 질문이 너무 외로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는 이렇게 쉽게 쓰여지네. 이게 이 시의 심정이에요. 제목이 된 줄이에요. 인생이 살기 어렵다는데 이건 윤동주 자신의 말이 아니에요. 다는데예요. 누군가가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윤동주가 직접 살기 어렵다고 느끼지 않아요. 윤동주는 작은 방에서 강의를 듣고 시를 쓰고 있어요. 그게 바로 수치심의 벽이에요. 어렵다는데 그들이 말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나는 시가 쉽게 나와요. 시인이라는 운명, 그게 천명이라고 했잖아요. 피할 수 없다고요. 근데 그 천명이 이렇게 쉽게 실현된다는 것이 오히려 배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민족이 고통받는 동안 나는 시를 쓴다. 그리고 그 시가 쉽게 나온다. 그게 죄예요. 그게 윤동주가 느끼는 수치심의 핵심이에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조금이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어둠을 이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밀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밀어내지 않아요. 어쩌면 윤동주는 그 어둠을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싸우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아요. 조금만 밀어낼 뿐이에요. 그게 너무 아파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하나의 시대처럼 다가오는 아침이에요. 이 아침은 그저 내일의 아침이 아니에요. 해방이고 새로운 시간이며 한국이 다시 한국이 되는 날이에요. 근데 윤동주는 자신을 그 아침을 맞이할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는 자신을 최후의 나, 마지막 남은 나라고 불러요.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하면서도 너무 슬프게 느껴져요. 새로운 시대가 오면 지금의 이나 수치심을 안고 타국의 작은 방에서 시를 쓰고 있는 이나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윤동주는 자신이 그 새로운 시대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완전히 믿지 못하는지도 몰라요. 누구보다 간절하게 새벽을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 새벽을 함께 맞이할 자격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최후의 나는 새벽을 살아갈 내가 아니라 새벽이 오기 직전까지 기다리다가 끝나버릴 나처럼 들려요. 희망과 새벽은 마침내 만났겠지만 윤동주의 수치심은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그 만남 속으로 자신이 직접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윤동주는 새벽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 빛을 온전히 누리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은 그 문턱까지만 갈 수 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 그 앞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의 기다림에는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그 희망의 완성을 볼 수는 있어도 그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슬픔도 함께 있어요. 최후의 나는 새벽을 기다리는 나예요. 그리고 그 새벽이 오는 순간 정말로 최후가 되는 나예요.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 마지막이요. 아무한테도 손을 내밀지 않아요. 자기 자신한테 내밀어요. 작은 손이에요. 자신 있는 손이 아니에요. 작고 조용한 손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악수.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악수하는 거예요. 눈물과 위안으로요. 승리가 아니에요. 용서도 아니에요. 그냥 눈물과 위안이에요. 윤동주는 자신을 구하지 않아요.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손을 내밀어요. 자기 자신한테요.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윤동주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손을 느끼고 있다고. 그 손에 닿고 싶어 한다고요. 쉽게 쉬어지는 시 1942년 11월에 쓰여졌어요. 이게 윤동주가 자유롭게 쓴 마지막 시예요. 이 시가 쉽게 쉬어졌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이게 윤동주의 시 중에 가장 무거운 시 같아요. 어쩌면 가장 솔직한 것들이 가장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솔직한 것들이 가장 아픈 것들이기도 하고요. 남의 나라에서 작은 방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한테 작은 손을 내밀었던 25살의 청년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시 가져올게요. 오늘도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해석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 안녕. To the hand, to the down. 뜨겁게 gonna spit my 불. 베베 감당할 수 있게